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는 이제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 전 세를 불리고 있는 여러 정당 중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할 신흥 정당이 출연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창당 준비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얼굴로 좀 생각하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제가 산업부 시절도 그렇고 산업기술진흥원장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직 시에 간혹 이 LG 헬로비전에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창당을 하게 돼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한상공인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총선 앞두고 이제 창당 선언을 하셨는데 원래 정치의 뜻이 좀 있으셨었어요? 예, 사실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영입 제의는 간혹 받아봤고요. 그러나 네. 제가 직접 창당을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난 정부 말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오면서 워낙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대변을 해주는 데가 없고 네, 또 맞아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좀 나서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고민 끝에 작년 말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동안 준비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달 초 발기인 대회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당시 좀 현장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발기인 대회 그 장면을 보시면 주로 앞에 첫 번째 줄부터 한 네 번째 줄까지가 정당 관계인들이 있고요. 네. 그 뒤에는 많은 정당들이 시외버스 타고 오신 분들, 아니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저하고 연이 있거나 대한상공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제 네. 꽉 채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긴 한데 점잖게 지나와서 아나운서께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당 행사니까 네. 조금 더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질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좀 이제 한마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이렇게 프로 정치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당도 아직은 신생 정당이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자들의 정치 세력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정당 이름에 그 정당의 정치적 목표나 이 방향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금 신당 이름이 대한상공인당이에요. 이게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뭐 유력 정치인들이 다 간혹 필요하면 재래시장, 예.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거나 그렇죠. 오뎅, 호떡, 전, 예. 요 정도 장면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장보기 행사를 한다고 해도 들어가면서 한두 군데 이제 떡 사고 이렇게 많은 건데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분들 평소에 전통시장에 잘 안 봐요. 그렇죠. 필요할 때 갑니다. 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간담회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 않습니다. 예. 꼭 일이 있을 때 이제 1년에 한 두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이제 그런 데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단순히 사는 데가 아니라 우리 정을 느끼고 한국적인 문화가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런 문제들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구나 이런 걸 매번 느껴서 그런 거를 제도화하고 그런 분들의 입장을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지만 끌어올려서 예. 그분들의 입장을 국회에 가서 대변을 해야 지금 권력이 다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활도 나아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경제 실핏줄이 따뜻해져야 전체 경제가 따뜻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대행 역할을 맡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맞습니다. 그 뭐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 우리나라에 있고 네. 정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뭐 문화예술가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곳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정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크게 보면 기업을 위한다는 말들을 좀 하셨습니다. 뭐 네네. 자유 경제 논리 대부분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대기업.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자, 노동자. 저희들도 근로자, 노동자를 대변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진보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이 많이 네. 돼서 지금은 사실 노동조합은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센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고용 일부를 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새 편의점에 가 보시면 편의점 점주보다 이 갑이 알바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이 바닥의 행태,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터전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군가 나서서 드러내고 보듬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대한상공인당이 어떻게 뜻을 모으고 출마를 하게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작년 연말로 가는데 작년 네. 연말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때 이제 지원금 받은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일부 지원금은 그때 이제 캐시로 나왔지만 네. 90% 이상은 융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이 시작이 됐는데 아, 예, 맞아요. 공교롭게도 처음에 빌릴 때는 이제 이자율이 거의 0%인데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3%, 4%, 5%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셨죠. 예. 원리금을 상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환 플러스 고금리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은행에서 다 꾼 게 아니라 은행 플러스 제2금융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에러를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청취하다 보니까 야 지금 코로나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더 힘들어지고. 큰 짐을 지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아예 좀 저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서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고민 끝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코로나19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예.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정치 세력화하겠다 이러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주류가 아니면 영향력 행사가 어렵잖아요. 예.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그 대한상공인당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전통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소상공인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저곳 소상공인 단체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세터민 탈북자들 모임이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아마 그 우리 네. 앵커님께도 알 겁니다. 한두 분의 스타 플레이어 이외에 대부분의 종사자분들 뭐 조명이든지 특수효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의견 청취를 하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 그룹으로 해서 같이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 뭐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구나 해서 되게 잘 살겠다 이랬는데 사실 유명 화가들이나 잘 살지 예. 안 그러신 분들은 되게 어렵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 노동자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선거 전에 이제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신당들 많잖아요. 예. 혹시 그 대한상공인당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좀 경쟁력 좀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그 꼭 있어야 될 곳에 원래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예. 뭔가 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짝 정당, 떴다방 정당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네. 지금부터 딱 4년 전에 소상공인당이라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였다가 아, 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저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드시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다음 또 총선 여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 생활을 돌아봐도 제가 뭘 한번 하다가 끝을 보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그분들한테 이 다음 지방선거, 대선, 다음 총선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역할을 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최근에 선거제 개편 예. 좀 한창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을 좀 꼬집는 발언도 하셨었어요. 예. 이런 좀 거침없는 모습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정치가 뭐 종합 예술이기도 하고 뭐 네.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밀폐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진정성이 있으면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당시에 대형마트하고 슈퍼마켓, 전통시장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네. 그때 저는 그 산업부에 차관보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평행선만 달리지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같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였던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는 제가 당연히 대기업 편을 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끝까지 20여 개의 시장을 다 방문을 하고 30여 개의 슈퍼마켓을 방문을 해서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중재안을 내놨었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 달에 2번 네. 의무 휴일제를 그때 도입을 하고 2천억 원의 상생 기금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지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이 저를 12년, 13년 계속 관찰을 했고 네. 이번에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중재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사실 제가 자꾸 웃고 있는 이유가 네. 기억이 나는 게 공직 생활하실 때 네. 별명이 예. 좀 무서운 별명이 있으셨거든요. 독일 병정, 뭐 백상어 아셨어요? 근데 이런 별명이 있었다는 거? 저는 처음에 백상어는 몰랐고 독일 병정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백상어라는 얘기는 또 저를 진돗개라는 분도 있었는데 한번 이슈를 물면 그 끝날 때까지 후퇴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알뜰주의소 할 네네. 때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거 큰일 난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네. 정의사 편을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끝까지 밀어붙였고 지금 알뜰주의소 때문에 4대 정의사들이 괴로운 건 아니고 예.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서비스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서 가서 예, 잘 항상 쓰실 겁니다. 예. 저는 그때 목숨을 걸고 사실 사표를 쓰고 다녔었고요. 예. 지나다니면서 알뜰주의소를 보면 지금도 흐뭇합니다. 예. 아유, 그거 저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너무 자주 타가지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상공인당의 성공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이분들이 정치적인 집회에는 잘 못 나와요. 네. 왜냐하면 다 그렇죠. 생업이 전방 있으니까. 예.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오는 손님들한테 입에서 입으니까 택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또 이런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불러주시고 제가 엊그제 또 여성경제신문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신문, 언론 매체 여기를 통해서 저희를 일단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의 진정성을 하나하나 아시게 되면 이 장면에서 이런 정당이 필요했고 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 좀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작년 말에 처음에 이제 이 어려운 분들의 고민을 듣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예. IMF를 거치면서 네. 사라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은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이제 공약 1호가 소상공인 전용 전담은행 설치. 물론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들더라도 뭐 요즘은 만든다 그러면 다 새로 처음부터 그린필드에서 자꾸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아주 우량한 저축은행이나 네.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의 일부를 같이 흡수 합병을 한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공적기관이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금리 이걸 조금 저금리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기 자금을 장기로 또 전환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금융 부담을 낮게 가볍게 해드리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여성분들이 사실은 댁에 가시면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도장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사모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랑 남자들은 다 허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역할이나 어떤 주의 주장은 굉장히 안 하시는 편인데 네, 맞아요. 30대, 40대를 중심으로 또 20대나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소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좀 드러내놓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잘 내주시면 보다 더 그 가정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또 그 양성이 평등한 그런 사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몇백 조를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럼 사실은 중소기업은 그 금액을 비용을 대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정부하고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을 해주면 몇백 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특성화 은행, 뭐 중소기업 은행이나 뭐 이런 예, 거 예. 있던 것들이었으니까 다시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좀 예.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대한상공인당 앞으로 이제 짧게는 총선이 있을 거고 네. 또 장기적인 목표가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은 시도당을 막 창당하는 단계고요. 이게 네네. 끝나면 저희가 이달 안에 뭐 27, 8, 9 중에 창당 대회를 다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이 되면은 아직 지역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례 후보하고 이제 네. 지역구 후보를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하겠죠. 그다음에 4월 10일 날 결전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또 착실히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배경하에 이제 대선에 어느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거대 정당들하고 이제 합종연행 아니면 정책연대를 할 준비를 지금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 시간이 좀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강원 도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새로 만든 원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강원도가 너무 점잖은 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끄러운 도가 됐으면 좋겠고 LG 헬로비전도 굉장히 시끄러운 그러니까 라우드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해서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조그만한 불쏘시개로 대한상공인당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대한상공인당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 정당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상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호인력, 세터민, 다문화 가족, 일부 또 특고 형태의 고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꼭 필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정책 정당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바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헬로 이스토코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